지금 이 순간 중동 하늘 위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습한 이후 이란은 즉각 세계 최대의 LNG 수출 시설 중 하나인 카타르의 산업 도시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불길은 30km 밖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중동이라는 먼 땅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충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지갑과 고지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에너지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의 에너지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페르시아만 해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천연가스전이 존재합니다. 이 가스전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란 쪽에서는 사우스 파르스, 카타르 쪽에서는 노스 돔필드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거대한 가스 저장고가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가스전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이었으며 특히 카타르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가스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인접한 정제 시설에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도 공습 대상이 됐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관구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에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이에 대응해 공격의 원인이 된 연료와 에너지, 가스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잿더미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실제 미사일로 구현됐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면적 29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LNG 생산 처리 단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 광대한 단지에서 바다 밑 가스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가 액화되어 전 세계로 실려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란이 카타르의 주요 LNG 생산 거점을 겨냥해 이틀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추가 공격으로 여러 LNG 시설의 대규모 화재와 광범위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연속 공격,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CEO이자 국가에너지 담당 장관인 사드 알-카비는 이란의 공격으로 LNG 생산 능력의 17%가 마비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14개 LNG 생산 라인 중 2개와 가스 액화 석유 시설 1개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수리하기 위해 연간 1280만 톤 규모의 LNG 생산이 3에서 5년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노스필드가 한꺼번에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6% 급등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동이 불안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고 그때마다 넘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타격이 단순한 수출 차질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구조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CEO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법률 용어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카타르가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계약대로 가스를 보내지 못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미 쉐를 비롯한 복수의 국제 LNG 공급사가 카타르산 LNG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카타르와의 장기 계약 물량만 연간 610만 톤에 달합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는 밀국산, 호주산 물량을 늘리며 카타르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가스를 얼마나 받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이번 공격으로 세계 천연가스 시장 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카타르산 LNG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나라도 세계 LNG 공급량의 20%가 줄어드는 순간 글로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이라 조세프 연구원은 카타르가 시장에 복귀하는 시점을 2026년 중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걸프만을 넘어 홍해 연안까지 공격 반경을 확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이 이번에는 걸프 산유국의 마지막 우회 수출로인 홍해 연안 에너지 시설까지 조준하면서 중동 에너지 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이란의 공세는 이제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타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얀부의 아람코 엑손모빌 합작정유 시설이 이란 드론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얀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이 타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얀부는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홍해를 잇는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 원유를 바깥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수출로였습니다. 이란은 그 마지막 탈출구마저 겨냥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가스 시설도 미사일 공격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UAE 당국은 합시안 가스 시설과 밥 유전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 7개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은 이란이 상업 항해를 차단하려는 위협, 기로의 설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현대판 자원 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동이 불타고 있는데 그것이 대체 내 전기요금 고지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에는 전력 도매 가격, 즉 S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이 SMP가 오르면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SMP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산 원유 바스켓에 연동된 장기 계약 물량이 약 5개월의 시차를 두고 SMP를 끌어올리는 경로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치솟고 있는 LNG 가격과 두바이유 가격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전력 도매 가격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이미 배럴당 127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미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의 파장이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시가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계약 물량이 끊길 경우 부족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현물 시장을 통해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산업계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민생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요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이 기본인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전기요금이 원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수출 단가가 올라가며 결국 성장률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에너지 위기는 산업 위기이고 산업 위기는 고용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란의 공격이 중동 전역을 흔들던 그 시각,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달 6일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포함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도입 물량이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석유 수급 불안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UAE의 약속 내용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 한국보다 원유를 먼저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며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패닉 상태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은 세계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부터 당신네 나라가 1순위라는 명시적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양국은 향후 한 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업무 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 실장은 UAE가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에는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합의했고 여러 성과들이 겹겹이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방산협력, 인프라 투자, 수십 년에 걸친 양국 간 신뢰의 축적이 이 위기의 순간에 에너지 안보로 전환된 것입니다. 외교가 실물 경제를 지키는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의 능력이 부럽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외교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5%를 넘는 일본 입장에서 70%대인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량 물량을 확보한 것은 뼈아픈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냉정하게 구조적 한계도 짚어야 합니다. 국내 실제 하루 석유 소비량인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재 확보된 비축유와 UAE 물량을 합산해도 가용 기간은 약 68일에 불과합니다. IEA 권장 기준인 9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축유의 실질적 여력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UAE 물량의 선적지인 푸자이라 항구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이란의 공격권 안에 있어 실제 선적 및 국내 입항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단기 계약이어서 기존 중동산 원유보다 도입 단가가 높고 운송거리 증가로 물류비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LNG 상황도 복잡합니다. 정부는 LNG 수급 차질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인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를 이달 내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한빈 6호기, 한울 3호기, 월성 2, 3호기 등 원전 4기도 차질 없이 재가동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전을 풀가동하더라도 송전망 인프라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석탄 발전을 늘리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스라엘-이란 양자 분쟁을 넘어 걸프 산유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와 글로벌 석유와 LNG 공급망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내 도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해협을 통해 한국 에너지 수입의 절대적 비중이 통과한다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란이 봉쇄를 현실화하는 순간 곧바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편중 원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봅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동 외 지역의 다양한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중진류 중심의 국내 정유사 설비를 경진류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호주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정유 플랜트에 직접 재정을 지원했듯 우리 정부도 정유사의 설비 전환에 과감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NG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0%에 육박했던 카타르산 LNG 비중은 지난해 14%대로 낮아졌고 미국, 호주, 러시아 등으로 조달처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향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 대신 대체 조달로 전환해 카타르 의존도를 내년 8%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입니다. 구조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과제와 함께 개인 차원의 현실적 대응도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단기 수급 안정입니다. UAE 원유 확보, IEA 공조 비축유 방출, LNG 대체 물량 긴급 조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미 이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 다변화의 가속입니다. 미국산 LNG 계약 확대, 호주산 원유 도입 채널 강화, 정유사 설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위기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근본적인 에너지 지형도를 바꿔야 합니다. 셋째는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중장기적 해결책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현실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 하반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미 가파르게 올랐고 그 영향이 국내 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효율 가전제품으로의 교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심야 충전 요금제를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보복 타격으로 이어졌으며 세계 LNG 공급량의 17%가 3-5년간 차질을 빚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충격파는 국제가스 현물 가격과 원유 가격의 동반 폭등을 통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UAE로부터 2,400만 배럴을 원유를 긴급 확보하고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지위를 약속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기 대응의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의존 70%, 카타르 LNG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에너지 안보의 뿌리를 흔드는 경고음이며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다른 차원의 인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중동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